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좋지 않은 건강 상태는 대체적으로 피할 수 있다. 특정 질병의 위험을 겪게 만드는 유전자가 있지만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유익한 유전자도 있다. 어떤 상태든지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가 유지하는 수면 시간, 그리고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수치를 포함한 환경이 유전자의 작용에 영향을 준다. 반갑습니다. 시니어 책방입니다. 오늘은 젊고 건강한 삶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책은 유전학자 베스 베넷 박사가 집필한 노화의 역행입니다. 베넷 박사는 진화 유전학과 노화과학 분야에서 오랜 연구 경험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이 책은 노화의 원인과 과정을 설명하고 이를 늦추기 위한 다양한 생활 습관과 최신 연구 기반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노화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높이고 건강한 삶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읽기에 좋은 책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늙는 이유와 노화를 역행할 수 있는 3가지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노화의 역행, 도서 내용의 일부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늙는 이유를 진화적 측면에서 살펴보자. 항노화 전략의 목표는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 노화는 거의 모든 동물에게 일어나는 생물학적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하는 시점 이후에 시작된다. 서양 의학에서는 노화를 질병으로 여기지 않지만 노화로 인해 우리는 많은 질병에 취약해진다. 나이를 먹고 노화하며 질병의 위험이 증가하면서 점차 생리학적 퇴보를 경험한다. 사실 노화는 노년기에 겪는 대부분의 통증, 고통, 그리고 죽음의 원인이 되는 만성 질환들을 일으키는 대표 위험 인자이다. 대표적인 만성 질환은 잘 알다시피 치매, 동맥경화, 당뇨, 시력 저하, 신장기능장애, 관절염 등이다. 노화학자들은 이 불가피한 생리학적 퇴보를 1차 노화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1차 노화는 피할 수가 없다. 그 밖에 질병, 나쁜 생활 습관 또는 환경 요인으로부터도 해로운 영향들이 우리 몸에 추가로 쌓일 수 있다. 이것이 2차 노화인데 2차 노화는 완화시키거나 심지어 되돌릴 수 있을 정도로 교정이 가능하다. 미국 노인 인구의 75% 이상이 이러한 만성 질환 중 적어도 한 가지로 고통받고 있으며 50% 이상은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을 앓고 있다. 이 모든 질병이 공유하는 위험인자가 노화이므로 이 위험인자의 역할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높이면 노화로 인한 고통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건강 수명이 완만히 증가하면 노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건강 수명이란 노화에 관련된 어휘 목록에 새로 추가된 개념이다. 일상활동과 자립생활을 하는 동안 질병들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사는 횟수를 의미한다. 많은 과학자가 항노화 전략을 연구하고 있다. 이런 전략 대부분의 목표는 수명 자체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부작용일 수도 있지만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이다. 노화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 전문 용어로는 노쇠가 있다. 노쇠나 노화는 우리가 성인기 후반에 겪는 퇴보와 함께 일어난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는 각자의 유전자로 인해 각기 다른 속도로 늙는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노화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더 빨리 퇴보하게 만드는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이다. 유전자가 수명을 결정한다. 나이 들면서 퇴보하는 것의 원인을 두고 광범위한 논란이 있다. 바닷가재 같은 일부 종은 나이가 들어도 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바닷가재는 나이와 함께 계속 성장하다가 결국에는 더 크고 새로운 껍데기를 만들기엔 대사적으로 너무나 비경제적인 한계에 다다른다. 유충인 바닷가재 새끼는 모든 종류의 포식에 취약해서 어린 상태에서 죽는 비율이 매우 높다.
반면에 인간은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영아 사망률이 높지 않다. 인간은 삶의 마지막 3분의 1 시기에 사망률이 치솟으며 곡선이 가파르게 하강한다. 생존하는 인구 비율이 줄어든다는 얘기이다. 한편 조류는 삶의 어느 연령에서나 사망하는 비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생물학자들이 말하는 생애 일대기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여기서 생애 일대기는 출생부터 번식을 위한 성숙을 거쳐 사망에 이르는 삶의 패턴과 시기를 말한다. 장수와 웰빙에 기여하는 근육. 건강 수명을 늘리려면 근육 강화는 필수. 우리가 움직이고 운동하고 가볍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는 것은 모두 경이로운 근골격계 덕분이다. 근골격계라고 부르는 이유는 근육이 붙어 있어야만 뼈가 움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육이 하는 일이 이게 전부는 아니다. 놀랍게도 근육은 내분비 기관으로 활동한다. 다시 말해서 근육은 우리 몸의 다른 부분을 조정하고 제어하는 화학물질을 분비한다. 중요한 것은 근육량이 건강 수명에 좋은 예측기라는 점이다. 쉽게 말해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많을수록 건강할 확률이 높아진다. 우리의 근력은 30대에 최대치를 찍은 이후 중년을 거치면서 감소하기 시작한다. 만약 근육의 일부를 유지하기 위한 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 80세에는 전성기 근력의 약 50% 또는 10년에 5%나 매년 1.5% 정도가 손실된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근육 손실이 그저 단순한 위축이 아니라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 신호가 줄어들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주는 신체의 화학 신호가 변화하는 등의 복합적 요인들의 결과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근손실과 그로 인한 결과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노화하는 성인에게 그 어떤 질병이나 기능 이상보다 더 큰 장애와 제약의 원인이 된다. 놀랍게도 남성 사망의 가장 정확한 예측 변수도 근력 저하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노화가 우리 몸에 가져오는 신체적 변화는 아주 많지만 근육 손실이 흔하게 생기는 동시에 가장 광범위한 손상을 초래하는 이유는 노인들의 경우 낙상으로 인해 빈번하게 상해를 입기 때문이다. 나이를 먹으면서 일부 근육세포들은 불가피하게 손실되거나 재생되지 않는다. 근육을 쓰지 않으면 남아있는 근육도 줄어들어 지방 뺀 체중의 손실과 그로 인한 힘의 손실, 노화학자들이 말하는 근육 감소증을 초래한다. 젊은 시절에는 근육량과 힘이 서로 따라간다. 다르게 표현하면 근육이 커지면 힘도 세진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근육량과 힘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지 않는다. 이 내용을 특정하여 다룬 연구는 많지 않지만 흥미로운 결과들이 있다. 근육량을 측정해 보니 질량 대비 힘의 비율이 노화와 함께 극적으로 줄었다. 다시 말해 노화와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육량의 근거에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힘을 잃는다는 뜻이다. 근육 감소증의 일부 근육 손실은 지방과 콜라겐 등의 결합 조직이 근육 조직을 대체하면서 생긴다. 뼈와 뼈 사이에 근육이 많이 채워지지 않아서 가늘고 앙상하며 고리진 노인들의 손에서 이 근육 손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리 근육이 상체 근육보다 더 쇠약해지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일상 활동에서 팔을 훨씬 더 많이 쓰기 때문이다. 평생 활동하는 횡격막 같은 근육은 나이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다. 근육량이 체질량의 60%까지 차지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신진대사에 활동적인 이 중요한 조직이 손실될 경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근육 감소증 예방에 가장 좋은 약은 운동. 우리가 가진 약서랍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항노화 약품은 어쩌면 운동일지도 모른다. 근육이 계속 활동하도록 유지하면
근육량과 힘의 손실 모두가 최소화된다. 안 쓰면 사라진다는 말은 근육에 아주 완벽히 적용되는 말이다.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선진국의 많은 사람이 그러하듯 활동량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세포들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회복과 재건의 과정도 시작되지 않을 것이다. 근육세포는 그 수를 늘리기 위해 분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이미 가지고 있는 근육세포를 유지하는 것이다. 일부는 어쩔 수 없이 손실되므로 운동을 통해 남아있는 근섬유의 비대를 일으켜야 한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근육세포들을 키우고 강하게 만들라는 뜻이다. 이 과정은 새로운 단백질의 생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단백질 덩어리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을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 고강도 근육 운동은 근원섬유, 특히 단백질 미세섬유들이 겹치는 부위에 손상을 일으키지만 이 손상의 정확한 성질은 알려지지 않았다. 근육세포가 운동으로 손상되는 것은 맞지만 스스로 회복하고 자라는 것으로 대응한다. 근육이 어린 시기에는 위성세포가 활성화될 때 성장과 치료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세포들이 생성되지만 나이가 들면 위성세포가 줄어들고 남아있는 위성세포들도 손상된 근육 조직이 보내는 신호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다. 위성세포가 시간이 지나면서 소진되기 때문이다. 어린 근육과 노화된 근육 모두 회복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운동 후에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구력과 근력에 대한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하면서 근육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우선 힘, 즉 근력이란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신체 활동을 하기 위한 최대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말한다. 누군가는 25kg 무게의 상자나 역기를 쉽게 들지 몰라도 나에게는 10kg가 최대치이며 이것이 힘의 차이다. 지구력은 어떤 신체 활동을 긴 시간 동안 반복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좀 더 복잡한 논의를 위해 지구력 자체를 간단히 설명하면, 예를 들어 체육관에서 벤치프레스나 스쿼트처럼 근력 운동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다. 또는 지구력 운동은 달리기나 자전거 타기처럼 일반적으로 긴 시간에 걸친 운동을 말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 행동과 생활 습관 바꾸기.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법. 지금쯤이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생기는 모든 일들이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좋지 않은 건강 상태는 대체적으로 피할 수 있다. 물론 특정 질병의 위험을 겪게 만드는 유전자가 많긴 하지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더 나은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유익한 유전자도 있다. 어떤 상태든지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가 유지하는 수면 시간, 그리고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수치를 포함한 환경이 유전자의 작용에 영향을 준다.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결실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다. 그중 일부는 우리 유전자에 영향을 주겠지만 대부분은 특정 신체 시스템에 작용하여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 그 효과가 우리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의 견해로 보건대 무엇보다 중요한 효과는 우리 삶의 건강 수명, 즉 건강한 상태로 사는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가장 잘 알려진 행동적 조정 방법은 칼로리 또는 식이 제한과 운동이다. 이 두 가지는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고 건강 수명을, 어쩌면 수명까지 바꾸는데 가장 효과가 크다. 그러나 모든 선진국의 경우에서 보듯 대부분의 사람이 원하는 효과를 얻기에 가장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다. 칼로리 제한. 칼로리 제한은 영양실조를 일으키거나 필수 영양소를 줄이지 않으면서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이는 방법이다. 줄인다는 말은 상대적인 말이라서 개인의 섭취 또는 비슷한 체형을 가진 평균적인 사람의 섭취에 비례하여 그 의미가 정해질 수 있다. 칼로리 제한은
다양한 동물 실험 분야에서 건강 수명과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 그것을 찾기 위한 연구 중 가장 강력한 비약물성 조정 방법이다. 이 연구들의 경우 피실험 동물이 자유롭게 먹는 양에 비해 보통 30%가량을 적게 제공했다. 효모균과 초파리, 선충의 경우 칼로리 제한이 수명을 200에서 300% 연장시켰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수명의 2배에서 3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이 동물들은 그 기간 내내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했다. 일부 쥐들에게서는 칼로리 제한으로 수명이 50% 연장되었고, 비만, 이형 당뇨병, 암, 심장병, 신경퇴행성 질환, 그리고 일부 자가면역 질환 등의 여러 만성 질환들을 막거나 발병 시기를 늦추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다른 영장류보다 더 작은 동물들에게서 칼로리 제한에 의한 수명 연장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진화적 측면에서 일리가 있다. 힘든 여름철을 보내며 굶은 쥐는 번식하기 위해서 최소한 몇 개월 또는 50%까지 수명을 늘려야 한다. 사람의 경우 힘들게 보낸 여름 한철은 우리 조상들의 평균 수명이었을 30년 수명에서 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쥐가 누리는 만큼의 이득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건강 수명은 연장할 수 있다. 영장류인 원숭이를 대상으로 칼로리 제한의 장점을 보여주는 장기 연구 2가지가 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영장류에게도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근육 감소증, 뼈 손실, 면역 기능의 변화, 인지 능력 감소 등 노화와 관련된 질병들이 생긴다. 두 연구 모두 내겐 끔찍하게 보이는 식단을 사용했지만 칼로리를 제한한 원숭이들이 원하는 만큼 먹었던 비교군에 비해 더 오래 그리고 더 건강하게 살았다. 이 연구들과 다른 몇몇 영장류 연구들이 다른 연령의 동물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고, 중간에 실험 방법들도 바꾸었기 때문에 칼로리를 제한했던 원숭이들이 얼마나 더 오래 살았는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칼로리 제한으로 향상된 건강은 대단했다. 두 연구 모두 칼로리를 낮추자 심장병 같은 노화에 의한 질환들이 50%까지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 칼로리 감소는 아마 인간 역사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규범이었겠지만 영양실조가 주로 기근 기관과 연결되기 때문에 칼로리를 적게 먹는 효과를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났던 유명한 예가 있는데, 오슬로 주민들은 1941년부터 1945년까지 4년 동안 노르웨이 정부가 식량을 배급했기 때문에 영양실조 없이 20%의 칼로리 제한을 경험했는데, 이 기간 동안 남녀 모두의 사망률이 전쟁 이전보다 30% 낮았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여러 임상 실험들은 칼로리 제한의 혜택을 뒷받침한다. 흥미로운 것은 칼로리 제한을 받은 대상자들이 신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칼로리를 적게 먹어도 걷기, 앉기, 잠자기 등의 일상적 활동에 필요한 칼로리를 쓸 수 있었다. 직관에 반하는 이 결과는 혈당과 지방 축적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 민감도가 칼로리 제한으로 향상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 민감도는 우리가 탄수화물에 얼마나 제대로 그리고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가의 측정치, 우리가 섭취하는 칼로리로부터 본전을 뽑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마치 연비가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더 적은 연료로 더 멀리 갈 수 있는 것과 같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6개월간 25%의 칼로리 제한을 실시했더니 10년 내에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30% 가까이 감소했다. 이 연구에서는 피실험자들의 전체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 혈압, 연령 같은 심혈관계 질환 위험 요소들을 측정했다. 칼로리 제한으로 손상된 미토콘드리아의 양을 보여주는 산화 스트레스 수치는 낮아졌고, 근육의 미토콘드리아 수는 35% 증가하였다.
그것만이 아니라 전체 지방과 내장 지방, 골다공증, 두뇌 건강, 관절염, 근감소증, 당뇨병, 장 건강, 암 발병, 그리고 염증을 포함한 여러 가지 건강 표지들도 개선되었다. 건강 수명과 삶의 질을 높이는 운동하기. 운동이 가져다주는 혜택에 대해 요점만 정리해보자면 건강 수명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그건 아마 적당한 운동일 것이다. 모든 연령에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신체의 모든 시스템에 빠른 효과를 가져다 준다. 심혈관계 기능 향상이 어쩌면 이 많은 효과들의 기저를 이룰지도 모르겠다. 나이를 먹으면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는데 근육량 유지 역시 운동의 또 다른 효과다. 근육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최대한 유지시켜준다. 활동적인 근육 조직은 노화로 인한 질병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염증을 상쇄하는 다양한 화합물을 방출한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동안 근육이 수축하면서 실제로 일부 세포를 손상시킨다. 여느 부상처럼 급성 염증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면역 시스템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내는 과정이다. 복구가 진행되는 동안 그 근육세포는 다시 항염증 물질을 배출한다. 운동을 할 때 가능하면 소염진 통제를 먹지 말라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빠른 걸음,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같은 저항성 운동 모두 미토콘드리아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근육량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한 가지만 골라야 한다면 최근 연구들은 저항성 운동이 조금 더 낫다고 본다. 저항성 운동은 모든 주요 구조들의 기능과 더 많은 미토콘드리아가 생성되게 하는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킨다. 유산소 운동은 저항성 운동이 주지 못하는 심혈관계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또한 유산소 운동은 간접적으로 근육량을 늘리고 그로 인해 미토콘드리아의 저항성 운동과 똑같은 좋은 효과도 일부 가져다 준다.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하느냐와 상관없이 운동은 우리가 살아온 횟수를 말하는 실제 연령과 반대로 우리의 진짜 연령 혹은 신체 나이의 중요한 요소다. 최근 12만 5천 명 이상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심장질환을 진단하는 일반적인 방법인 운동자극 검사를 실시했던 유럽의 한 연구 결과, 운동자극 검사의 결과가 향후 10년간 생존율의 가장 좋은 지표임을 밝혀냈다. 이 결론은 실제 연령, 성별, 흡연, 신체 질량 지수, 관상동맥 질환, 고혈압을 고려한 것이다. 조금 더 설명해보자면 15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분석한 또 다른 연구는 운동으로 정신 건강이 매우 좋아졌다는 결과를 말해준다.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운동을 한 사람들은 설문조사를 하기 전달보다 정신 건강이 나쁜 날들이 적었다. 더 좋은 소식은 모든 종류의 운동이 정신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점이다. 설문조사에 제공된 종목들은 많지 않았지만 가장 큰 긍정적 효과는 단체 운동, 자전거 타기, 그리고 체육관 운동에서 나타났으며 약 45분간 일주일에 3에서 5회 하는 경우였다. 열기와 냉기에 노출되기. 대부분의 사람은 극단적인 온도를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가 집안의 보일러나 에어컨을 켜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인간의 경우 이런 극단적인 온도에 짧은 기간 노출되면 건강한 효과가 촉진된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메커니즘을 다룬 호르메시스 개념의 예다. 호르메시스는 극도의 추위나 더위 같은 작은 스트레스가 우리 세포의 방어 메커니즘을 깨운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이 보호적 메커니즘이 작동 상태를 유지하여 건강을 더 좋아지게 한다. 극도의 온도에 노출되는 것은 오래전부터
선충, 초파리, 쥐와 같은 경우에 다른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수명도 연장되었다고 보고되어 왔다. 일반 사우나 효과는 핀란드 중년 남성 그룹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로 진행되었다. 그중 절반가량이 규칙적으로 사우나를 즐겼는데 일주일에 한 번 사우나를 하는 남성들과 더 자주 사우나를 하는 남성들을 비교했다. 사우나 광들은 모든 사망률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심장질환 위험이 훨씬 낮았다. 주 4에서 7회 사우나를 하는 그룹은 주 1회 사우나를 하는 사람들에 비해 모든 형태의 치매 위험이 66%나 낮았고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은 65% 낮았다. 과학자들은 혈압, 염증, 뇌졸중과 호흡기 질환에서도 비슷한 감소치를 발견했다. 개인적으로 나는 사우나에 10분 동안 앉아있는 것보다 15km를 뛰는 게 낫지만 그만큼의 운동량이 모두에게 가능한 것은 아니니 규칙적인 사우나를 무시할 이유는 없다. 열기의 효과는 열충격 단백질이라는 단백질군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다. 열충격 단백질은 파리에게서 처음 발견되었고 박테리아에서 인간까지 사실상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에서 발견되는데 이 단백질은 추위, 자외선, 부상과 조직 치료를 포함한 기타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 배출된다. 열충격 단백질은 열기나 다른 스트레스 원인들에 의해 파괴될 수 있는 단백질들을 안정화하면서 세포 안정성을 보호한다. 이 역할 때문에 열충격 단백질은 심장 보호, 면역 시스템 활동, 자가 포식을 비롯한 여러 주요 대사 기능을 수행한다. 쥐의 경우 매일 사우나와 같은 상황에 노출되는 열기 스트레스, 그리고 그에 따른 열충격 단백질 활동이 실제로 근육의 미토콘드리아와 산화 손상을 뒤바꿔 놓았다. 얼음 목욕탕에 앉아 있는 것처럼 냉기에 노출되는 것이 건강에 이로운 효과가 있다는 결과들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효과에는 염증 물질과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그리고 혈액 화학치 변화 등이 있다. 이 효과들은 감염과 염증에 반응하는 면역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도서 소개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다뤄본 내용을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건강 수명을 늘리려면 근육 강화는 필수. 근육은 뼈를 움직이게 할 뿐만 아니라 내분비 기관으로서 화학물질을 분비하여 몸의 다른 부분을 조정하고 제어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많으면 건강할 확률이 높으며 근육 손실을 줄이기 위해 운동이 중요합니다. 둘째,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근육의 변화. 노화로 인해 근육세포는 재생되지 않거나 손실되며 근육량과 힘은 노화와 함께 줄어듭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쇠약해지고 근육 손실은 염증과 같은 노화 관련 질병의 주요 원인입니다. 셋째, 근육 감소증 예방에 가장 좋은 약은 운동. 운동은 근육량과 힘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근섬유의 비대를 촉진합니다. 특히 저항성 운동은 새로운 단백질 생성을 통해 근육을 강화하며 적절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넷째, 행동과 생활 습관 바꾸기. 유전자는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만 운동과 식이 제한을 통해 환경이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질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칼로리 제한. 칼로리 제한은 영양 결핍 없이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동물 실험에서 건강 수명과 수명 연장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사람에게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의 다양한 건강 혜택을 제공합니다. 여섯째, 건강 수명과 삶의 질을 높이는 운동하기. 운동은 모든 연령대에서 건강 수명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심혈관계와 근육 기능을 향상시키며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곱째, 열기와 냉기에 노출되기. 극단적인 온도에 노출되는 것은 세포의 방어 메커니즘을 활성화시켜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사우나와 같은 열기 노출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고, 냉기 노출은 염증을 감소시키는 등 다양한 건강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노화의 역행, 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과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쓰여 있어 조금 어렵긴 했지만 굉장히 유익한 도서였습니다. 젊고 건강한 삶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